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기본 전략은 빅텐트론이에요. 이랬는데 이제 오늘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팬클럽이 이재명 지지 선언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자다가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냐? 언론 보니까 사실이더라고. 네. 그리고 마지막 비수가 있죠. 한 방에 남았어요? 홍준표. 아, 그렇죠. 어제 그래서 그 하고 나서 빅텐트.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허은하 개혁신당 네. 전 대표. 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지금 개혁신당은 아예 통째로 네. 김영남 전 그렇죠. 의원, 뭐 네. 허은하 대표, 뭐 많이들 가셨어요. 네. 근데 네. 여기가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빅텐트 전략을 이재명 후보가 준비한 거 아니냐. 처음에 빅텐트를 한덕수 위주로 국민의힘이 준비한다고 막 난리쳤거든요. 막 빅텐트 친다. 네. 뭐 이낙연까지 친다. 네. 근데 슬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숨기고 있다가 그러니까. 텐트를 팍 펴지. 아유, 지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전망이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네. 3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40%에 도달한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아. 주로 30% 후반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스권, 36%에서 9% 사이였어요. 박스권이라고 했었죠. 박스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4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래 윤석열 탄핵이 이제 4월 중순에 됩니다. 맞아요. 그때 다소 상향 조짐이 있었는데 이때도 40%대 초반까지는 갑니다. 맞아요. 잘 안 올라요 생각보다. 여기가 빅텐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5월이 되는데 정작 빅텐트는 이때 발동이 걸립니다. 오. 예, 그러면서 그 저기 이제 국민의힘 출신들 저기 이제 탈당 및 민주당 입당 또는 이재명 지지가 시작되죠. 뭐 권칠승 의원도 있고 과거에 또 윤여준 환경부 장관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권오을, 권오을 네, 권오을. 거기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명이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5월 초순에 홍준표 저기 그 전 대표. 전 대표 지지층이 갑자기 이재명 네. 지지 선언을 합니다. 홍사모. 홍사모가 네. 갑자기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김문수의 그 버티기와 네. 이 친권 쌍권에 이제 네. 일어났던 횡포가 있었던데요. 맞아요. 이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처음으로 50%에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도달합니다. 맞네요.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과 3월 달의 지지율의 상승분이 약 한 평균으로 잡아서 12 내지 13%가 올랐다. 오, 그러네요. 예.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보면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독 여론조사는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서야 나왔는데 한덕수 뭐 한동훈하고 나눠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 3월 초에 이재명 대표 수준의 지지율 즉 35, 6%까지 갑니다. 요 표가 윤석열 탄핵 반대표예요. 딱 그 수준이다. 지금 김문수 지지율이 반탄. 예. 반탄 그 여론 딱 고지지율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은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 반탄 세력들의 여론은 지금 최대치까지 다 긁어 모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수층 있잖아, 합리적 보수 네. 여기가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또는 중도층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물경 50%대 아무리 안 나와도 49% 8%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저기 무당층이나 모름 무응답을 빼고 이걸 투표율에서 다시 제하고 다시 환산하면은 실제 득표율은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충 3월 달 대비 많게는 15%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네요, 진짜. 어떤 한 대선 후보가 선거를 불과 저기 2달여 앞두고 지지율이 15% 오르는 사례는 나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맘때는 거의 표가 사실 굳어져요. 네.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선거인데 10월에 후보 단일화가 논의가 돼서 11월에 정몽준하고 맞아요. 단일화가 됩니다. 이때 좀 올랐는데 그런데 그건 오른 게 아니라 원래 노무현 돌풍이 불던 4월의 표를 회복한 거예요. 올랐다가 그때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 걸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순수하게 박스권을 탈출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이 사례밖에 없어요. 오. 15%. 오. 그런데 이게 그 저기 뭐냐 이 중도 보수 행보에서 이제 유입된 표가 그 중에 반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제 네.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얘기한 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 4년 연임. 예. 왜냐?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기 4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했다 무슨 꼴을 당했지? 맞아요. 작살났지. 맞아요. 지금 뭐 탄핵 이거 국면에서 뭔 소리냐. 난리 났었죠 그때.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이래가지고 우원식 의장 그 얘기했다 철회합니다. 맞아요. 잘못했다고. 개헌 얘기에 개자도 못 꺼냈지. 네. 그랬는데 지금 개헌 얘기는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안 중요합니까? 이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뭐가 달라졌느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수의 개헌안에서 항상 제일 1위로 올라오던 겁니다. 국회가 힘을 세게 갖는다.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맞아요. 어. 약간 책임 총리제. 예. 예. 그다음에 4년 중임제를 똑같이 국민의힘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살짝 틀은 거예요 연임제로. 그러면은 보십시오. 어제 뜬금없이 그 개헌안이 왜 나왔겠냐고 보수층 소구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쪽에서 개헌 원하는 애들 땡겨오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헌 논의가 지금 빅텐트 아젠다가 된 거예요 어제부터. 이렇게 하면서 저기 그 신호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그 언젠가는 그 다수파 연합을 보수 진보가 합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합 정치도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연정. 예. 그러면은 보세요. 지난달에 우원식 의장 지지난달인가 그 저기 괜히 끓여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 났어. 그 소용돌이 들어갔는데 그 대립구도가 오늘 없어진 거야.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한 달 만에.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그렇지. 이거는 보수층을 향한 시그널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해서 빅텐트 이제 굳히기. 아 국면마다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7분선 넘었다. 예,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기본 전략은 빅텐트론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랬는데 이제 오늘 뭐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까지 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박근혜 팬클럽이 이재명 지지 선언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자다가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언론 보니까 사실이더라고.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비수가 있죠. 한 방에 남았어요? 홍준표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예. 잘 보라고. 김문수가 손편지를 써서 나와줘요. 4명을 특사단으로 하와이로 보내. 왜 4명을 보냈냐? 넷이 들고 끄집어 오려고. 아 그 팔다리 왜- 하나씩 잡고. 그게 그 저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네. 끌어내. 끌어내라 그러면서 4명이 한 명씩 들고 나와 그랬잖아. 맞네요. 맞네요. 그거 하려고 간 거거든. 아. 그런데 그 저기 단순히 와가지고 선대위원회 맡아달라고 보내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민주당 못 가게 하려고 저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요즘 홍준표가 계속 민주당에 뭔가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버린 거예요. 맞아.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파란색 넥타이에 파란색 저 그러면은 페이스북. 지금 이거는 김문수 미친다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홍준표가 누굽니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도 나와 당선된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수의 심장이 무너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때 좌파의 그 근원을 붕괴시키겠다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 사태를 보수가 지금 그렇죠. 그 효과를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건 급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심각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민주당은요. 빅텐트고 뭐고 간에 네. 너무 많이 몰려와서 지금 이거 건사를 못해 어떻게? 아니 사실 내부에서
이렇게 받아도 되냐, 뭐 개나 어. 거동이나 받아도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예, 받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 심지어. 그러니까 아예 어물전을 차려 아주 뭐 오징어 꼴뚜기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너무 많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아 왔는데 맞아요. 이거 노님 최근에 대망론. 대망론 맞아, 이거 맞아. 김용남 의원하고 네. 신인규 변호사 박영식 앵커하고 우리 넷이 쓴 건데 네 분이 한국 사회 맞아요. 리셋하자고 쓴 건데 네, 금융, 재밌어. 정치, 사회 이렇게 해서 어느 파트를 쓰셨어요? 군사. 저는 국방과 이제 2030과 국방 이래가지고 썼는데 대망론. 대망론을 이걸 썼는데 네. 이게 공식 발매일이 오늘이라고. 그래요? 며칠 전에 한 건데 본 거- 이 책이야 이미 시중에 조금 배폰했는데 오늘이 공식 발매일인데 네. 지금 김용남 의원 나하고 책 팔러 다녀야 되거든. 민주당 했어. 그런데 원래 우리 주말에 인공지능 공부 모임도 있고 맞아요. AI. 그랬는데 이번 주에 방학길에 저기 갑자기 신인규 변호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네. 뭐 그래서 우리 사부가 좀 피곤하신가 보다 그랬지. 음. 그런데 어제 그 뉴스를 본 거야. 5.18. 저기 김용남이 광주 가가지고 갔어요. 맞아요. 이재명하고 끌어안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공보가 취소됐구나. 그럼 지금 나하고 책 팔러 다녀야 되는데 지금 거 가가지고 맞아요. 이 대망론이 그 대망이었을까요? 민주당으로 가는 대망론. 그런가? 하여간 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한테 연락 온다는 소문이 바다해 지금. 의원님한테도 연락 와요? 아니 뭐 저는 전화를 씹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저한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미 권영국 후보 준비하는 게 알려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오는데. 참 이러다가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책이 벌었네. 그죠? 난 이건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이 대망론이 파란색이에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왜 네? 퍼렇게 뒤에도 만들었냐 이거 이거. 파래요. 다 파란색으로. 처음부터 빌드업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뭐 혜은이가 부른 파란 나라요. 왜 그래? 아니 지금 뭐 홍준표도 파랗고 여기도 시퍼렇고. 요새 진짜 너무 빅텐트 이 크기가 너무 커요, 진짜. 그래서 슈퍼 텐트가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다 모였는데 그럼 어떤 콘텐츠와 아젠다, 어떤 비전으로 이걸 끌고 갈 거냐. 중요하죠. 너는 그 출발점이 그 개헌론에서 나온 비전이라고 봐요. 개헌. 예, 아마 이제 앞으로 개헌특위나 개헌위원회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보수가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도 한번 전망해 볼 만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저기 이번에 많이 들어온 사람들하고 뭐 한 자리 주고 이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연립이나 거국내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하죠. 예, 지금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는 저기 이재명 그 캠프에서 만든 보수 진보 합작. 여기서 어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맞아요. 새로운 정치 실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잔당들 남았잖아. 이제 맞아요. 저 극우 정당 그 맞아요. 국민의힘 남았잖아요. 그럼 민노당이 처리하면 돼. 제가 저는 그 수거 전문가, 뒤처리 전문가. 저희가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어제 토론이 그런 방향으로 갔어 실제로. 그렇죠. 약간 어제. 권영국 후보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근데 권영국 후보님이 올바른 소리 하시던데요, 의원님처럼. 이재명 후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치에 관한 어떤 경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문제는 왼편을 비워놓고 오른편으로 가셔서 왼쪽이 뻥 뚫렸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이 양극화 이 부분이 뻥 뚫린 거거든. 근데 이것도 엄연히 시대 정신이거든. 이게 극복하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리가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담론들로 이 수구 정당을 갖다가 두들겨 패버려야죠. 이렇게 하면은 그 나중에 이 민주당이 개혁으로 가는데 유리한 여건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2017년 대선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 병사 월급 100만 원 휴대폰 자유와 맞아요.
그다음에 아프면은 무상의료. 그때 굉장히 급진적인 거였어요. 그때 시대로 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맞아요. 근데 오늘날 다 됐거든요. 다 줘. 그 이상 다 됐거든요. 다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조치가 있고 나서 제가 처음에 국회 들어갈 때 병사 월급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한 달에 38,000원 받고 다녔어요. 진짜 어. 제 입영 때. 그리고 집에서 10만 원씩 월 갖다 썼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이 다 보급이 됐고. 맞아요. 자, 뭐가 바뀌었는가 봅시다. 사망자 38% 감소. 아, 그린 캠프라고 자살 우려자 입소 40% 감소. 그러네요. 국내 포공, 폭행, 강력 범죄 40% 감소. 아, 보십시오. 누군가 죽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살았다는 거야. 그러네요. 수백 명이. 맞네요. 원래 100명이 죽었다면 그게 100명에서 지금 43% 감소해서 60명밖에 안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줄여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창군일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 몇 년 사이에요? 이게 제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에 이걸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받았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이 됐고. 맞아요. 그때 한번 퀀텀 점프 하죠. 이렇게 급여도 빵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제 얘기가 방송 토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지켜주니까 맞아요. 국군 장병을 지켜주니까 죽을 사람이 살잖아. 그러면 군대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본 거 아니야. 이걸 사회로 확대시키면 어떻겠어? 이걸 청년 전체로. 그러네. 그러면은 방식을 달리해서 예컨대 우리가 상속세 걷는 거를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 더 라인을 공정하게 하자 해가지고 사회 상속을 해준다든가. 오, 좋네요. 청년 기본소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 사회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게 제 확신이거든요. 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큰 당이 끌려왔던 거고. 맞네요. 그러더니 오늘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진보 정당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야. 맞네요. 그러면 표야 얼마 못 받지. 그렇죠. 성장 얘기하고 뭐 또 그냥 포퓰리즘 얘기해야 요즘은 표가 되는 세상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또 뭐 또 저 뭐 저기 비현실적이다. 군인은 고생한다. 청년은 노력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답답한 양반들아. 내가 이게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하나 노력을 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왜 사회적으로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다 자기 정당이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왼쪽 날개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쪽으로 확 가기보다는 늘 존재하고 그 시작에는 처음에 불가능처럼 보이는 의원님 말처럼 야, 그게 말이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씨앗처럼 던져져야죠. 됩니다. 아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됩니다. 맞아요. 무상급식 됩니다. 다 안 된다 그랬어. 됩니다. 그 불가능을 약간 꿈꾸는 그게 진보의 정신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입고 오늘날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이렇게 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작년 자살자가 14,000명이요. 제주 4.3 사태보다 많이 죽었어. 아이고. 여기에다 작년에 의료 대란으로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합치고 산재가 2,000명이에요. 사망자만. 그러면 2만 명이죠. 네. 2만 명이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작년에. 이걸 생각해봐. 맞네요. 이게 진보가 출발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살리자. 이걸 이제 이야기한데 뭐 이준석이는 이런 것도 볼 줄 모르고 AI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아주 지난 연병을 합니다. 자기 동년배 청년들부터 우리를 구하고 스스로 구하는. 그러면은 참 잠재력 있고 쓸만한 정치인인데 얼마나 좋아 그럼. 참 안타까워. 어제는 어쨌든 너무 흥분했다. 근데 저는 의원님 이제 23일 날 그 이제 토론 2번 남았잖아요. 의원님 또 가셔야 되잖아요 거기로. 네. 이 다음이 사회, 그다음에 정치 토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사회. 네.
제가 돗자리 한번 깔아볼까요? 사회 때 무조건 이거랑 붙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아, 예, 부정선거 믿습니까? 무조건 물어보세요. 김문수 후보한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준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그날 끝장내야 됩니다. 무조건. 예, 아니 둘 중에 하나는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시스템의 핵심 아닙니까?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아이 좋습니다. 네, 좋은 부정선거. 아이디어예요. 우리 다 해요. 우리 전부 다 한다니까. 예. 예. 저는 그날 그걸 보고 만약에 부정선거 갖고 공격 안 하잖아요. 둘이 단일화야. 이제 그때부터는 단일화로 보셔도 돼요. 예, 단일화한다. 예, 그 정말로 붙어야 될 자리거든요. 예, 다른 이론보다. 그렇지 이제 보수의 결집이란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 그 순간 정치인 이준석은 끝나요. 끝나죠 사실 사실. 왜 그러냐? 유승민 의원이 2017년에 6.7% 얻었습니다. 그때 토론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해가지고 항상 존재감을 유지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번에 접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저기 단일화를 하더라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와 명분 없이 그냥 뭐 한다? 아이고, 거의 효과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김문수 후보라서 단일화가 겁나 지금 빡셀 거예요 생각보다. 예, 내심 홍준표나 다른 사람 올랐어. 아니 한덕수 당하는 거 봤잖아. 이준석이가 너 문수영 만만히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맞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예.